평화로운 시장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친 발걸음, 하지만 건드린 상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손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전투 실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왜 시장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일까요? 잊혀진 과거의 인연과 가슴 시린 약속이 뒤얽히며 펼쳐지는 통쾌한 한판 승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마지막까지 이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복준. 올해 나이 82인 평범한 노인, 아니 예전에는 평범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도 합니다만 최대한 또렷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이곳은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새벽빛이 스미는 시장은 이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지요. 노점상들의 분주한 손길이 좌판을 정리하고 가게 주인들은 아침 이슬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끓여낸 국물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동해의 안개처럼 비릿하고 포근합니다. 방금 튀겨낸 오징어 튀김의 고소한 향기가 국물 냄새와 뒤섞여 골목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말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빠르고 정겹습니다. 속초 특유의 억양이 시장 곳곳을 울리며 아침의 평화를 수놓고 있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반가움을 나누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소란스럽지만 정겨운 이 시장의 풍경은 매일 같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젓갈가게 앞에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거칠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버티고 서 있지요. 셋 모두 팔뚝에는 상어 문신이 선명했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아침 햇살에 매끈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평경선, 그가 박예분 할머니의 젓갈 맛을 트집 잡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박예분 할머니의 손이 젓갈통에서 명란젓을 담다 멈춥니다. 60년을 시장에서 젓갈을 팔아온 손길입니다. 떨리는 입술로 물었지만 평경선은 명란젓 한 덩어리를 들어 올리더니 흙먼지 묻은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붉게 절여진 명란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군가의 발치에 널브러집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곳으로 모였다가 곧 조심스레 다른 곳으로 돌려집니다. 저는 천천히 젓갈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지더니 무심한 손길로 박예분 할머니의 가게 장부를 잡아 확 찢어버립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할머니의 놀란 외침이 시장을 울렸습니다. 60년 동안 꼬박꼬박 기록했던 외상장부입니다. 그 속에는 정 때문에 받지 못한 돈과 정 때문에 썼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제 장사 똑바로 하시고 보호비 내는 거 잊지 말고. 평경선의 입꼬리가 음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장터에서 그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시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82살의 나이가 느껴지는 구부정한 등, 그러나 그 걸음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늘 구겨진 모자를 쓰고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는 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진흙 묻은 장화로 텃밭 두렁을 걸으며 채소를 가꾸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서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강한 것, 약한 것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살 때의 저는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김효순이라는 아내와 함께 속초 중앙시장 한켠에서 작은 물회식당을 열었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저와 효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가마솥을 뒤적이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해물을 삶아온 아내의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그 방울 속에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따라 국물이 진한의 김효수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22살 얼굴에 아직 소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놀림에는 어머니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퍼낸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고 선명한 붉은 양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붉은색이 눈에 생생했습니다. 이거 한 숟갈 먹고가 배 든든해야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에요. 저는 국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깊은 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따스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우린 해물에서 나오는 진한 감칠맛, 칼칼하게 간을 맞춘 고춧가루의 맵싸한 기운이 온몸에 힘을 풀어 넣었습니다. 역시 내 마누라 솜씨는 최고입니다. 김효수는 손을 털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입가에서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칼, 가마솥에 익어가는 그 손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육군 특수전 사령부 훈련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군에서 특수부대에 차출된 이상 몇 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고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무사히 다녀올게. 아내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하게 저를 응시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식당, 우리 꼭 같이 이어가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손등에 묻은 양념을 털어내며 앞치마를 정리하며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원도 화천의 특전사 훈련소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보, 완전군장 행군, 극한환경 생존훈련, 전술 침투, 근접전투,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훈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살이 쓸리고 근육은 날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훈련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돌아가면 아내가 끓여주는 물의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속초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나 베트남 전선의 정글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베트남의 정글, 숨막히는 습기와 알 수 없는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기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서, 병장, 저격수 위치 확인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정글 한복판 습한 공기 속에 바짝 엎드려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총구는 제 육신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표적을 겨누었습니다. 탕, 저격수는 쓰러졌고 팀원들은 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오늘로 183번째 교전이었습니다. 183번째 죽음을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혹은 제가 183번째 죽음을 만들어낸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경에도 익숙해질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내는 어쩌나, 물의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날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목숨을 건져 돌아간 한국은 그러나 제가 떠나온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75년 다시 밟은 속초의 땅은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고 저는 낡은 물회식당 문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복준아. 기다리다가 효순이가 병을 키웠어. 폐결핵이었어.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물회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반찬을 담는 손길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마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옛날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신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메뉴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물 물회, 오징어 물회, 전복죽,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서오빠 살아 돌아오면 꼭 물회 한 그릇은 먹여야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물회 식당. 한쪽 아내가 늘 쓰던 국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국자를 손에 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글에서도 총알이 빗발칠 때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효순아, 내가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만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밀려오고 가슴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약속했잖아. 같이 식당 이어가자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각난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와 함께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던 날들, 첫 물회를 팔며 기뻐하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나 지금 뭘 위해 살아남은 거지? 손에 쥔 국자를 아무리 보아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장의 소음이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생선 내장을 긁어내는 소리,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햇살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재 속초 중앙시장에 다시 선 저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제가 왜 이곳에 남았는지, 왜 조용히 살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조폭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그 모든 이유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차올랐습니다. 김효순이 남긴 국자를 쥐고 흘렸던 눈물의 무게가 다시 제 뺨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경선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이 늙은이, 뭔가 다르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던 기억하지만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만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와 평경선의 첫 대면은 팽팽한 긴장 속에 끝이 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속초 중앙시장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기와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처마 끝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시장을 울렸습니다. 좌판 위에 올려진 채소와 과일에는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천막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나지막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영 안 좋네. 박예분 할머니가 젓갈가게 앞에서 비닐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깨끗하게 씻어낸 젓갈통에서 양념과 마늘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닐이 잘 펴지지 않자 옆에서 해산물을 팔던 상인이 다가와 대신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예분 어머니, 손목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괜찮아. 한번 꺾인 거야. 금방 나을 거야.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손목에는 아직 멍이 선명했습니다.
푸른 빛과 검은 빛이 섞인 멍이 손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주무르고 찜질해도 저릿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물건을 집을 때마다 찌릿하는 아픔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 처마 밑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제 시선만은 선명했습니다. 이놈들이 또 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수십 년의 군 생활과 전장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비로 인해 흐릿해진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야, 저기 있다. 3명의 조폭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거만했습니다. 빗방울이 그들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옷자락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시장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남자, 평경선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냉기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저번에 그 할배가 뭐라 했지? 평경선 뒤에 따라오던 후배 조폭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바꿔야겠다고 했냐? 아니요. 그냥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평경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위험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늙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위화감 때문이었을까? 어떤 기억의 조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젓갈가게 앞으로 다가선 조폭들의 발걸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더욱 무겁게 들렸습니다. 박예분. 비음 섞인 목소리가 시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박예분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시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쇠뚜껑을 여닫는 소리, 채소를 씻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장사 잘 되죠? 평경선이 젓갈가게 앞에 멈춰서며 장부를 툭 쳤습니다. 한 번에 찢어버렸던 그 장부입니다. 새로 산 장부는 아직 반질반질했습니다. 펜 자국도 몇 개 없었습니다. 새 장부 샀겠네. 오늘도 확인 좀 해보자. 그는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기록이 몇 개 없었지만 오래된 거래처 몇 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체로 써진 이름들이 빗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경선은 천천히 장부를 넘기더니 뜬금없이 입을 질끈 물고 장부를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찌그러졌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종이는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박예부는 그걸 되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젊은 양반 어이고 우리 할머니 요새 말이 많아졌네. 조폭 중 한 놈이 킬킬거리며 젓갈통을 걷어찼습니다. 소리와 함께 명란젓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젓갈 국물과 명란이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젓갈물이 시장 바닥을 타고 무릉덩이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피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예부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만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그러시면 장사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이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통 텃밭을 갈 때 쓰는 지팡이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들 이틀 전에도 오지 않았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먼 산에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깊고 무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평경선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언제였더라. 이 늙은이의 목소리, 이 눈빛,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11살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도 못 쉬고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쳤고 어린 경선은 구석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 아버지의 신음소리,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애새끼는 필요 없겠지. 어떤 남자가 어린 평경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가 목을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입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냥 버리든가 하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내려놔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큰 키, 단단한 어깨,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그 남자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뭔가 다른 광경이 비쳤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남자 셋을 단숨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결과는 폭풍과 같았습니다. 성난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은 기세로 그는 말했습니다. 애 손대지 마. 빚쟁이들은 도망쳤고 경선은 벽에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얼굴,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너도 살아야지.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제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고 등을 굽히게 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수십 번 지나온 사람의 눈빛,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오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현재 속초중앙시장의 비는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창살처럼 저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평경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할배가 나한테 은인인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빗줄기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평경선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회한, 그리고 무언가 슬픔과 비슷한 감정.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몰라요. 늦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물에 젖은 시장 바닥에서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움직임이 먼저였습니다.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모든 움직임을, 모든 반사신경을 말입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번개처럼 빠르게 팔목을 틀어잡으며 반대쪽으로 꺾었습니다. 수십 년간 특전사에서 단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끄악. 평경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이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늙은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조폭이 발을 뻗어 차려 했지만 저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그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평생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쿵 두 번째 조폭이 허리부터 땅에 내리꽂혔습니다. 흙먼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갈 몇 통이 굴러갔습니다. 남은 자들이 당황한 듯 주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제 호흡은 고요했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 그리고 평경선이었습니다. 남은 조폭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빗방울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쾅 제 팔뚝이 그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소리와 함께 그 사내가 뒤로 날아갔습니다. 동작은 간결했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마지막 조폭도 제압했습니다. 결국 셋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젖은 시장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의 모습이 흐릿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경선 혼자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눈앞에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몸은 여전히 전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젖은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경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젖은 시장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더 굵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평경선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비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엔 11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던져두고 도망가던 빚쟁이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공포로 가득 찬 그 밤, 그리고 그때 제가 내밀었던 손,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손.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서 선생님이 그날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평경선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숙인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은 후의 삶이 이 순간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뒷모습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돌아가라.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라. 조용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평경선은 가만히 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바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 말입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바지가 흙에 묻어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쓰러진 부하들은 이미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둘 부축하며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자.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새롭게 깨어났습니다. 박예분 할머니의 젓갈 가게는 놀랍게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 쏟아졌던 젓갈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새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가랑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속초의 평화는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모래식당에 앉아 따뜻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효수나 나도 곧 그리 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풍경이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마치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식당을 나서는 제 뒷모습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겪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이제 속초의 평화를 지켜낸 노병의 뒷모습, 그 모습은 이제 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햇살이 제 뒷모습을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제가 걸어온 길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복준 할아버지의 잊혀진 전장의 기억이 평화로운 시장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복준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김효순 사이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